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오늘은요, 비트코인 공부를 딱 한 권만 해야 한다면 뭘 읽어야 하냐? 이 질문에 제가 거의 반사적으로 답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자 사이페딘 아모스의 비트코인 스탠다드.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을 단순히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의 관점이 아니라 돈이란 무엇이고 인간 사회가 돈을 어떻게 선택해 왔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돈의 진화에서 엄청난 사건인지를 진짜 뿌리부터 설명해 줍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을 가능한 쉽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들을 수 있게 풀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 돈. 돈은 왜 생겼나? 자, 일단 가장 근본부터 가죠. 돈은요, 원래부터 지폐나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겪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도구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경제적 가치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옮기는 문제. 쉽게 말해, 지금 내가 가진 가치를 나중에 쓰고 싶고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쓰고 싶다는 거죠. 가장 단순한 교환 방식은 뭐예요? 물물 교환, 바터입니다. 근데 물물 교환은 규모가 커지면 바로 깨져요. 왜냐? 내가 가진 걸 상대가 원해야 하고, 상대가 가진 걸 내가 원해야 하고, 양이 맞아야 하고, 시간이 맞아야 하고, 장소도 맞아야 합니다. 이걸 책에서는 욕구의 이중일치 문제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그냥 원하냐 안 원하냐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로 쪼개져요. 1번 규모의 일치. 예를 들어 내가 신발을 팔아서 집을 사고 싶다? 집은 쪼개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집주인은 신발 5,000켤레 같은 걸 원하지 않아요. 2번 시간의 일치. 내가 지금 당장 팔아야 하는데 상대는 나중에 사려고 한다? 거래가 안 돼요. 3번 장소의 일치. 나는 서울에 있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부산에 있다. 이러면 교환이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우회 교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집인데 일단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받아줄 만한 것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받아줄 만한 것, 그게 바로 교환 매개고, 이게 사회 전체에서 하나로 굳어지면 그게 돈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얼마나 쉽게 팔리는가예요. 이걸 판매 용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물건이든 팔릴 수는 있죠. 근데 어떤 건 팔기 쉽고 어떤 건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장 쉽게 받아주는 것, 그게 결국 돈이 됩니다. 돈은 정의상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돈이려면 세 가지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환 매개예요. 가장 중요한데, 돈은 그 자체를 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 저장. 돈은 시간이 지나도 구매력을 어느 정도 보존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쉽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막 찍어내겠죠. 그러면 공급이 늘고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돈은 하드머니, 경화라, 나쁜 돈은 이지머니, 연화라고 합니다. 하드머니는 만들기 어려운 돈, 이지머니는 만들기 쉬운 돈. 사람들은 결국 하드머니를 선택한 쪽이 역사적으로 부를 더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요. 돈이 가치 저장이 되면 사람은 미래의 계획을 합니다. 근데 돈이 계속 녹아내리면 그냥 오늘 써버리게 돼요. 세 번째, 회계 단위. 모든 가격이 같은 단위로 표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쌀 3kg으로 가격 표시를 하고 노트북을 치킨 200마리로 표시하면 미쳐버리죠. 그래서 모든 걸 하나의 단위로 재는 게 돈입니다. 책에서 돈의 경도를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스톡 투 플로우, 재고 생산량 비율을 씁니다. 스톡은 현재 존재하는 총량이고 플로우는 1년에 새로 생산되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쌓여있는 금이 엄청 많고 1년에 새로 캐는 금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금은 갑자기 공급이 폭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좋은 돈이었죠.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상한이 고정되어 있고 새로 나오는 양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게 반감기죠. 그래서 이 책은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하드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2장 원시화폐, 야프섬 돌 이야기. 비트코인과 가장 비슷한 옛날 돈으로
야프 섬에 라이스톤이 나옵니다. 큰 동그란 돌인데 작게는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크게는 4톤짜리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돌을 옮기지 않고 돈으로 썼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장소에 돌을 두고 이 돌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갔다라고 공표하면 거래가 끝. 이거 완전 뭐예요? 블록체인 원장 느낌 나죠? 실제로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 소유권 장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왜 돈이 됐냐?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석회암을 다른 섬에서 가져와야 했고 운반도 엄청 힘들었죠. 근데 1871년에 데이비드 오키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이 사람이 현대 도구와 폭약으로 돌을 대량 생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스톡 투 플로우가 무너지고 돌의 희소성이 깨지고 결국 돈으로서 기능이 망가져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돈이 되는 핵심은 희소성이고 희소성이 깨지면 그 돈은 무너진다. 이게 책 전체의 큰 줄기예요. 3장 금속 화폐, 결국 금이 이긴 이유. 원시 화폐들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들은 더 나은 돈을 찾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금속 화폐예요. 금속은 내구성이 좋아요. 썩지도 않고. 근데 금속도 다 같은 금속이 아니죠. 철, 구리는 많고 녹슬어요. 그래서 돈으로는 별로입니다. 반면 금, 은은 희소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특히 금은 부식이 거의 없죠. 그래서 장기 저장에 최적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걸 가치 저장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 재화는 통화적 수요가 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고가 적은 재화, 예를 들어서 구리와 석유를 돈으로 삼으면 가격이 오르고 그걸 보고 생산을 늘려서 가격이 다시 떨어져요. 즉 저장하려고 샀는데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면 저장한 사람은 털리는 구조죠. 그래서 돈은 재고가 크고 생산이 느린, 스톡이 크고 플로우가 작은 재화여야 합니다. 그게 금이었고 비트코인은 그걸 디지털로 구현한 거다. 이게 책의 논리예요. 중간에 로마의 화폐 훼손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얘기가 나오면 집중해야 되는데 원래 로마는 금화 기반으로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황제들이 재정이 부족해지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화폐 훼손, 디베이스먼트죠. 금화를 녹여서 금 함량을 줄이고 동전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면 당장은 좋아 보이죠. 근데 결과는 물가 폭등, 시장 붕괴, 거기에 가격 통제까지 하면 생산할 이유가 없어져서 진짜 사회가 망가집니다. 4장 정부 화폐, 금태환 중단의 시대. 이제 현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각국은 전쟁 비용을 감당하려고 근본이제를 사실상 중단하고 화폐를 찍어냅니다. 이게 책의 주장으로는 전쟁을 길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에요. 근본이제 아래서는 전쟁 비용이 금 보유량에 묶여서 오래 못한다는 논리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도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관리하는 게 정상이라고 믿게 됩니다. 통화정책, 환율정책, 중앙은행, 이게 이 책이 말하는 머니터리 내셔널리즘, 통화 민족주의의 시작이에요. 돈과 시간 선호.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입니다. 시간 선호, 타임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원래 지금을 선호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미래에 더 큰 보상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소비를 줄이고 투자하고 저축합니다. 이게 문명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법정화폐, 피아트는 계속 찍어냅니다. 그러면 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저축하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하고 빚내고 단기적 쾌락을 선택하기가 쉬워지죠. 이 책은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나쁜 돈은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 물론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이거죠. 돈의 품질이 인간의 시간 선호를 바꾸고 시간 선호가 사회의 생산성, 협력, 평화까지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하드머니는 시간 선호를 낮춰서 장기 프로젝트, 자본 축적, 혁신을 촉진한다. 6장 자본주의의 정보 시스템, 가격은 지식이다. 이 장은 하이에크와 미제스가 나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가격은 정보다. 가격은 어떤 위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매 순간 만들어내는 압축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칠레에 지진이 나서 구리 광산이 망가지면 구리 가격이 오르죠. 근데 전 세계 구리 소비자들은 칠레 지진 뉴스를 안 봐도 가격이 올랐네만 보고
구리 소비를 줄이거나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생산자들은 가격이 올랐네만 보고 생산을 늘립니다. 이게 시장의 자동 조정 능력입니다. 사회주의의 핵심 실패는 게으름 같은 인센티브 문제가 아니라 가격 시스템이 없어서 경제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미제스는 말합니다. 7장 사운드 머니와 자유, 돈이 자유를 지킨다. 정부 입장에서 인기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세금 올리기. 두 번째, 지출 줄이기. 근데 돈 찢기는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정부는 항상 가장 쉬운 길인 인플레이션을 택한다는 거죠. 이 책은 근본이제 같은 사운드 머니가 정부를 강제로 절제시킨다고 봅니다. 반대로 피아트 체계는 정부가 무제한으로 커지고 전쟁, 감시, 권력 확대가 쉬워진다고 주장합니다. 8장 디지털 머니, 비트코인이 해결한 것. 자,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문제를 해결해요. 원래 결제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 현금 결제는 즉시 결제, 최종 결제, 신뢰 불필요. 단점은 직접 만나야 됐죠. 두 번째, 중개 결제. 이건 멀리서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은행과 카드사와 같은 제3자가 필요하고 검열 가능하고 취소 가능하고 느립니다. 사토시의 목표는 뭐냐? 현금처럼 최종 결제인데 인터넷에서 가능하게 만들자.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작동 원리로는 해시, 공개키 암호, P2P 네트워크, 작업 증명이죠. 비트코인은 공급이 예측 가능하고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그래서 디지털 하드머니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9장 비트코인은 뭐에 쓸 수 있나? 책은 비트코인의 기능을 크게 이렇게 봅니다. 가치 저장, 개인 주권, 국제 결제, 글로벌 회계 단위 가능성. 특히 국제 결제 이야기가 중요해요. 기존 국제 결제는 은행, 중앙은행, 스위프트, 달러 체계 여기 다 끼어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허가 없이, 국경 없이 최종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10장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 마지막 장은 Q&A 느낌입니다. 채굴은 낭비 아닌가요? 낭비냐 아니냐는 관점 문제인데 책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 에너지가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과 불변성을 보장한다면 그건 비용이 아니라 보안 예상이다. 비트코인은 범죄에 쓰이나요? 블록체인은 공개 장부라서 완전 익명은 아니고 추적이 가능하다. 범죄에 쓰일 수는 있지만 범죄 전용 화폐라는 오해가 많다는 주장. 비트코인을 죽일 수는 있나요? 51%의 공격, 인터넷 차단, 샤256의 붕괴, 양자 컴퓨터 이런 시나리오를 다 다루면서 대부분은 경제적 유인이 맞지 않거나 현실성이 낮다는 쪽으로 설명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비트코인은 기술이 아니라 돈의 진화다. 자,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큰 흐름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 싶은 핵심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인류는 항상 가장 강한 돈을 선택해왔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강한 돈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통해 우리가 다시 묻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란 뭘까? 좋은 돈과 나쁜 돈은 무엇이 다른가? 왜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산이 멀어지는가? 왜 사람들은 점점 단기적 소비와 빚에 익숙해지는가? 왜 전쟁과 권력 확대가 반복되는가? 이 질문들은 투자가 아니라 문명과 경제 시스템 관점에서 던지는 책이 이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리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